지난 3시간에 걸쳐서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 그 다음에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다 유도를 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6장, 7장, 8장, 9장이 이제 컨벡션인데 이 컨벡션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이제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을 잘 이해를 이제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쉽게 이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컨벡션은 왜 공부를 하냐? 열 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유체역학은 왜 공부하냐? 타우,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해서 그래서 인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프레셔 드랍이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려고 하고 엑스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드랙 포스가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du,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고 dt, dy, y equals 0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는 속도든 온도든 여기 이제 변화가 있지만 이 밖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속도의 분포와 온도의 분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량 전달을 하게 될 때는 컨센트레이션, 농도의 이제 분포를 알게 되면 이 정보를 사용해서 한번 미분 du, dy, y equals 0, dt, dy, y equals 0, dc, dy, y equals 0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전달된 열량, 시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전달된 이 매스 질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필요했던 이런 방정식들을 쭉 유도를 이제 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The equations of preceding section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그 equation들은 provide a complete account of the physical processes that influence conditions in steady state two-dimensional velocity, thermal,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자, two-dimensional 그 다음에 velocity, thermal, 그 다음에 이제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안에 있는 그 조건들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적인 프로세스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런 방정식이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how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it is a rare situation when all of the terms need to be considered. 우리가 지금 방정식 복잡한 거 이거 했는데 이거를 다 고려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런 경우다. And it is customary to work with simplified forms of equations.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것들을 이제 줄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관행적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계공학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뭐 삼성전자든 LG든 하여튼 뭐 어느 회사든 이제 가면은 보통 만나게 되는 usual situation이 있어요. 보통 이거는 어느 경우냐? 바운더리 레이어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떠냐? incompressible. 우리가 항공과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incompressible fluid. 그래서 density가 constant하고 constant property, thermal conductivity, 그 다음에 mu, viscosity 이런 것들이 constant하고 그 다음에 body force는 negligible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없어서 리액션이 이제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다고 하는 건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서 따르게 이제 바뀌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는 이런 경우가 우리 기계과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파이프에 뭐가 흘러간다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기 있는데 바람을 불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때 보통 기계공학에서 늘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이제 깔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dditional simplifications may be made. 추가적인 단순화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하냐 하면 바운더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자, 바운더리 레이어는 굉장히 얇은 거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럼 여기 가서 보면 그림처럼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엔지니어링이 센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유도할 수 있냐. 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 안에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는 속도 X방향의 속도 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방향의 속도 이제 V가 있는데 벌써 딱 보면은 X방향의 속도가 거의 이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X방향의 속도가 한 98, 99 정도 되면 Y방향의 속도는 뭐 1에서 2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U가 V보다 훨씬 크다. V가 작다는 얘기가, V가 0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U보다 V가 이제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여기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du, dy. 이게 dy가 요만큼 변했을 때, 여기 이쪽으로 u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 du, dy라고 하는 거, 이 미분 취한 이게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du, dx. dv 얘는 뭐 워낙 작으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du dx x에 따라 u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거는 많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이 뭐에 이 안에 가서 보면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y가 변할 때 u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변하는 거 이게 이제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thermal boundary layer 그 다음에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여기로 가도 dt dy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온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느냐 이게 dt dx 아니면 dca dx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이렇게 이 바운더리 레이어 그림을 하나만 그려놔도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The velocity component in the direction along the surface 이게 u죠. is much larger than normal to the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크고 gradients normal to the surface are much larger than those along the surfac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거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normal stress는 6-31에서 32가 되는데 좀 이따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게 negligible 거의 0이 되고 그 다음에 shear stress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6-3 돼 있는데 6-31하고 32를 빨리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31, 32. 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노멀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du, dy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작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0으로 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31, 32, 33에서. 자,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보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sual situation, 늘 발견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에다가 지금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는 approximation, 이걸 이제 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타우 xy는 타우 yx가 된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뮤의 du dy 6-53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컴프레서블 하니까 로를 빼버리고 나면 du dx 더하기 dv dy는 0이 되는 거다.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버릴 거 다 버리고 나면 x 모멘텀 이퀘이션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x 모멘텀 이퀘이션 6-34에다가 요 전장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대입을 하면 공식 6-5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누는 뮤 나누기 로. 그래서 뮤는 우리가 그냥 비스카시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다이나믹 비스카시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얘를 덴시티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누가 나오는데 이 누는 모멘텀 디퓨지비티, 우리 thermal diffusivity, 열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 인자가 thermal diffusivity가 있었는데 이번에 viscosity가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그 인자가 여기 나와 있는 누라고 돼 있어서 kinematic viscosity 아니면은 이 thermal diffusivity와 마찬가지로 viscous diffusivity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 Y 모멘텀 이퀘이션은 order of magnitude, 거기서 지울 거 다 지워버리고 나면 맨 끝에 가면 Y 모멘텀 이퀘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dp dy는 0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가서 6-35 거기 Y 모멘텀 이퀘이션에다가 앞장에 있던 모든 거 다 해서 지워버리고 나면 요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건 좀 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계층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dp dy는 0이다. dp dy.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x가 이만큼 갔을 때 y가 변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y가 이렇게 변하는데 y에 따라서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프레셔는 x에 따라서는 변하는데 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지면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y에 따라서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the pressure does not vary in the direction normal to the surface가 있을 때 normal한 이런 방향으로는 주어진 로케이션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프레셔의 변화가 없다는 거다. 그 결과 the pressure in the boundary layer depends only on x. 그러니까 프레셔는 이쪽에 x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x에 따라서만 변한다. x에 따라서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가서 보면 여기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바운더리 레이어 밖에 있는 여기는 프리 스트림이에요. 프리 스트림. 인비시드 플로우가 적용이 되는 아이디얼 플로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인데 여기에 있는 프레셔 여기 3번이나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이게 주어진 X라고 하는 로케이션에서 Y에 상관없이 프레셔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있는 이 프레셔 1이나 바운더리 레이어 딱 단 거 2나 바운더리 레이어 밖에 있는 인비시드 플로우 여기에나 프레셔가 일정한 거다. 자, 이런 경우에 이 PX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냐? 서페이스 지오메트리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 서페이스 지오메트리에 따라 이건 나중에 이제 또 가서 플랫 플레이트냐 아니면 실린더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얘가 x만의 펑션이지 y의 펑션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이 이거 델 쓴 거는 파셜. 이거는 x하고 y 다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 dpdx 이놈이 요거 뭘로 바뀔 수 있냐? 여기 파셜이 여기 있는 것처럼 exact differential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dpdx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다. x만의 펑션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pressure gradient는 밑에 뭐라고 썼냐면 may be treated as a known quantity. 이거는 알려진 이와 같은 변수로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왜 그러냐? 이 밖에 있는 놈 여기를 알기 때문에 이 알면은 얘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이런 상수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지오메트리에 따라 변화가 된다. 요것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티뉴이티 했고 컨티뉴이티 했고 x 모멘텀 했고 y 모멘텀 이제 했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이퀘이션 6-57처럼 이제 되면서 가서 보면 여기 보라색이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요 놈은 뭐냐 하면 viscous dissipation. 속도가 이제 빠르게 되면 얘가 존재하는 거고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리면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pecies continuity equation 이걸 다 사용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6-58처럼 mass conservation equation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mass conservation equation. 자, 여기 이제 한번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폼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줄여서 폼을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보이니까. 가서 보면 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얘도 1개, 2개, 3개, 4개 돼 있고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요 왼쪽에 u du dx, v du dy 얘는 u dt dx, v dt dy 그러니까 얘는 u구, 얘는 t구, 얘는 c가 돼서 U냐 T냐 그 다음에 C냐만 왼쪽은 다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만일에 얘가 없어지게 되면 얘는 누의 D자승 U, DY 자승이 되는 거고
얘도 이제 가서 가만히 보면 얘가 없다 그러면 알파의 D자승 T, dy 자승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DAB의 D자승 T, CA, dy 자승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세 개가 X 모멘텀 이퀘이션이나 에너지 이퀘이션이나 그다음에 매스 이퀘이션이나 방정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금방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운더리 레이어 시밀래리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래서 방정식을 더 이렇게 조금 더 이 단순화 이제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 시밀래리티 조건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체학에서 배웠던 버킹엄 파이 정리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 이게 예를 들어 플랫 플레이트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봐.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기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물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10m/s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100m/s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같은 플랫 플레이트인데도 유체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코릴레이션 맨 마지막에 CF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뭐의 펑션이 되고 열 전달 계수는 뭐의 펑션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꿀 수 있는 조합이 무한대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무한대로 바꿔야죠. 플루이드 무한대로 바꿔야죠. 온도도 바꿔야죠. 속도도 이거를 다 바꿔서 하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적당한 이와 같은 코릴레이션을 이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바운더리 레이어 아까 그 이퀘이션을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거기엔 U가 있고 T가 있고 C가 있고 불필요한 거 다 치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뮤의 D자승 U, DY자승 이렇게 나오고 알파의 D자승 T, DY자승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 가만 보니까 굉장히 시밀러한 거예요. 방정식들이. 시밀러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이 거의 동일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Each equation is characterized by advection terms on the left hand side. 왼쪽에 있는 거 u, du, dx.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서 예를 들어 가서 보면 u, du, dx 더하기 v, du, dy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드벡션 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u, dt, dx, v, dt, dy, u, dca, dx, v, dt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어드벡션 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붙어 있는 거는 요거는 디퓨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디퓨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러한 그 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어드벡션 텀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디퓨전 되는 이런 텀이에요. 자, 이러한 방정식들이 주로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냐? 스피드가 로우 스피드, 포스트 컨벡션, 강제 대류를 이제 우리가 만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방정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모멘텀, 에너지,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이 시밀러한 거예요. 시밀러하다. 자, 이렇게 시밀러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밀러리티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value, 예를 들어 열전달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민자가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 자, 바운더리 레이어 시밀러리티 파라미터 이런 걸 도입해서 가서 보니까 x 스타는 뭐 x 나누기 l, y 스타는 y 나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이제부터 디멘션리스하게 이제 이 이퀘이션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역학을 이제 공부했어요. 자, 이렇게 관이 있어요. 관이 직경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안에 공기가 흐를 수도 있고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체가 점성계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학생에게 자 가서 다이아메터도 변화시키고 속도도 변화시키고 유체도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어떤 조건이 되면 측류가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난류가 되느냐 이거를 한번 찾아갖고 와라 실험으로.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다이아메터 다 변하고 속도 변하고 유체 변화시키고 온도 변화시키고 이걸 해서
하게 되면 무한대 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한대 조합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해도 어떻게 해야만 이게 난류고 어디에서는 측류고 되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버킹엄 파이 정리라고 하는 걸 다 사용을 해서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디멘셔니스 파라미터가 나오더라는 거야. 디멘셔니스 파라미터. 뭐가 나오냐면 레이놀스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레이놀스 넘버. 레이놀스는 로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속도에다가 다이아메타에다 나누기 뮤라고 하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 뮤, 속도, 그다음에 다이아메터 이게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들이 레이놀스 넘버 하나에 딱 하나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그 레이놀스 넘버를 어떻게 구했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조합을 하면서 디멘션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버킹엄 파이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이아메탄 이런 모든 걸 다 바꾸지 말고 다만 레이놀스 넘버만 바꾸면은 예를 들어 다이아메타가 변할 수도 있고 비스카시티가 변할 수도 있고 속도가 변할 수도 있고 덴시티가 변할 수도 있고 유체가 변할 수 있어도 어쨌든 레이놀스 넘버만 쭉 변화시켜 보니까 2300보다 크면은 난류가 되고 2300보다 작으면은 측류가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알아낸 거다. 뭐를 통해서 버킹엄 파이 정리 이런 걸 사용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들을 조합을 해갖고 그래서 무차원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플루이드가 흘러갈 때 측류, 난류를 구분하는 게 레이놀스 넘버구나. 이렇게 돼서 2300보다 크면 난류, 작으면 측류가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100으로도 해보고 1000으로도 해보고 2000으로도 해보고 뭐 2300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플루이드에 다 맞는 거예요. 다이아메타에 다 맞는 거예요. 비스커시티에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멘셔니스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디멘셔니스 넘버가 나오게 되고 이 넘버 자체가 이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놈을 변화시키면은 일생 동안 실험하지 않고도 뭐 예를 들어 한 100번 정도만 실험을 하게 되면 2300보다 크면 난류, 작으면 측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레이어 시밀러리티 파라미터를 왜 도입을 하냐? 실험을 무한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열 전달 계수가 있으면 열 전달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리면은 그럼 하나의 무차원 어떤 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프릭션 팩터에 영향을 미치는 뭘 하면 거기도 어떤 수가 나올 거고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러면 어떠한 디멘셔니스 파라미터가 이제 나올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X는 어떤 캐릭터리스틱 랭스 L로다가 나눠줘서 얘 X 스타로 만들어주면 그럼 X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변화가 되는 거고 Y 스타도 0에서부터 1 사이에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U 스타 Y 그 다음에 V 스타는 U하고 V를 어떤 속도로 나눠 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림 6-8 가서 보면은 이쪽으로 속도가 V로 이렇게 들어와요, 속도가. 근데 여기가 arbitrary surface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가 V가 아니다. 여기 U free stream인데 U free stream이 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서 그림 6-8을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U free stream은 변화가 되니까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경우만 같으냐? 플랫 플레이트가 되면 V하고 U 프리 스트림이 같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V니까 V로다 얘를 이제 나눠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 스타, 그 다음에 C 스타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디멘셔니스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T 프리 스트림 TS를 분모로 두고 위에를 T 빼기 TS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멘셔니스하게 T 스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 스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이제 요 놈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dpdx 요 텀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레셔를 역시 또 하나 디멘셔니스하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P 스타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디멘셔니스하게 디멘셔니스 프레셔로 만들어 준 겁니다. 원래 다이내믹 프레셔 여기는 2분의 1 로 V 자승이 돼서 얘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단위가 파스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 2분의 1만 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디멘션이 없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프레셔 나누기 로 V 자승을 해주면은 그러면 디멘셔니스 이제 프레셔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4개의 이런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제 방정식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 여기 가서 x는 x 스타 l, y는 y 스타 l, u는 u 스타 v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from the form of equation 6-63 to 6-65 Three similarity parameters may be inferre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대신에 x 스타 l, y 대신에 y 스타 l 해서 이 앞에 있던 방정식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다가 u 대신에 v 대신에 x 대신에 y 대신에 p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t 대신해서 다 집어넣어 줬어요. 집어넣어 줬더니 맨 마지막에 방정식이 여기 6-1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 바운더리 레이어는 3개가 있어요. velocity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고, thermal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고, concentration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다. 자, 스타로 했더니 방정식이 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 가서 보면 똑같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보라색에 어떤 파라미터가 하나 나온 거예요. 누 나누기 V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thermal boundary layer를 여기 가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돼 있고 viscous dissipation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빠르지 않기 때문에 concentration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도 보라색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보라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멘셔니스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템퍼러처는 0에서부터 1로 변하는 거예요. 이 컨센트레이션 0에서부터 1로 변하는 거고 속도도 설페이스에서는 0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V 나누기 U 프리 스트림이 되는데 플랫 플레이트가 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다. 뭐 여러분이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타로 이게 방정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던 여기 보라색이 3개가 이제 나오게 된 거다. 요것만 보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 다 0에서 1로 변한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0에서 얘도 플랫 플레이트가 되면 1이 되는 거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다 스타가 되면서 0에서 1로 변하고 이렇게 돼서 보니까 오른쪽에 시밀래리티 파라미터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있고 여기에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 넘버가 있고 여기에는 레이놀즈하고 슈미트 넘버가 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6-1이 Convection Heat Transfer Equations and their Boundary Conditions in Non-Dimensional Form. 그래서 이 Continuity, 그 다음에 Momentum, 그 다음에 여기 Thermal, 그 다음에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그 Equation 이 3개 특별히 모멘텀,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이거 이퀘이션을 디멘션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놨더니 바운더리 컨디션 다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로 바뀌면서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쪽에 원래 디시페이션이 있었는데 얘는 무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시해요. 이렇게 되니까 방정식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은 형태로. 그러면서 여기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맨 위에는 레이놀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프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슈미트 넘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디멘셔니스 넘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놀스 넘버는 여기 가서 보면 원래가 어떻게 되냐면 로에다가 V에다가 L 나누기 뮤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이야기한 것처럼 뮤 나누기 로를 하면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이제 다시 이제 써주게 되면 VL 나누기 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누는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레이놀스 넘버는 이너샤 포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스코스 포스하고 이제 B다. 이렇게 돼서 디멘셔니스하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고 이게 파이프 플로우가 될 때는 이게 층류냐 난류냐를 결정하는 이와 같은 파라미터가 이제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프렌들 넘버가 이제 나오는데, 프렌들 넘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프렌들 넘버는 누 나누기 알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누 나누기 알파. 누는 모멘텀 디퓨지비티. 모멘텀이 디퓨즈 되는 걸 나타내는 이와 같은 파라미터고, 알파는 thermal diffusivity, 열이 확산이 되는 걸 나타내주는 이런 파라미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미트 넘버가 나오는데, 슈미트 넘버는 누 나누기 DAB 이렇게 돼 있어서, 누는 똑같은 거예요. 모멘텀 디퓨지비티. 그럼 밑에 있는 DAB는 매스 디퓨지비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레이놀스 넘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처음으로 컨벡션에 프렌들 넘버가 나오고, 이거는 뭐에 필요한 거냐? 에너지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에 필요한 거고, 슈미트 넘버는 매스 트랜스퍼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하고 슈미트 넘버를 이 안에 이제 조그맣게 했던 이 방정식 안에 누 나누기 VL, 알파 나누기 VL, DAB 나누기 VL이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얘들을 이제 집어넣어 줬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줬더니 6-72는 continuity equation 그대로예요. 변한 거 없어요. 다만 스타로 바뀐 거예요. 스타로 바뀌고, 그 다음에 6-73은 X방향은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얘가 뭘로 바뀌냐? 1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74는 아까 이제 가서 보면은 알파 나누기 V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얘를 다시 써보니까 레이놀스하고 프렌들의 이제 펑션으로 이렇게 1 나누기 레이놀스 프렌들 이렇게 되고, 얘는 밑에 있는 건 1 나누기 레이놀즈 슈미트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가서 보면 6-73, 74, 75를 가서 보면 일단 6-73은 속도를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레이놀스 넘버구나.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뭐를 통해 나타났냐? 디멘셔니스하게 무차원화를 해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안 보였다고. 레이놀스 넘버가 안 보였는데 무차원화를 하고 나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딱 보면 U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 U스타에다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은 레이놀스 넘버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스타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거는 U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레이놀스 넘버가 프렌들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 다음에 C에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슈미트 넘버가 이제 되겠구나. 자, 그러면 그냥 긴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 여기에 이제 프레셔 드랍도 얼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얼마가 생기고, 매스 전달이 얼마가 생기고, 이걸 하려면 플랫 플레이트 길이도 바꿔야 되고, 속도도 바꿔야 되고, 유체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하면 무한대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일생 동안 실험을 해도 열 전달계에서 뭐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무차원화를 딱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 그 다음에 슈미트 넘버 이런 것들만 이제 변화를 시키면은 무한대 실험을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이렇게 흘러갈 때 가서 보니까 레이놀스 넘버 요거를 변화만 시키면 모든 게 그 안에 다 함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번에 이와 같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무한번 실험을 하지 않아도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 슈미트 넘버 요런 놈들만 어떻게 잘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한 1년이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그러면 어떤 코릴레이션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방정식을 무차원화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방정식을 무차원화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레이놀스 넘버, 레이놀스 프렌들, 레이놀스 슈미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다. 여기까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CF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H, 열전달 계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매스 전달되는 이 계수를 알고자 하는 건데 이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6-73, 74, 75 여기에 U에
T에 그 다음에 C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6-2에는 functional forms of the solution. 자, 솔루션이 어떤 펑션을 띠고 있느냐, 어떤 펑션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73은 가서 보면 이게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U스타가 뭐에 영향을 받냐? 뭐 가서 보면 X스타의 영향을 받고 V스타의 영향을 받고 Y의 영향을 받고 이거의 영향을 받고 레이놀스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펑션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U스타는 어떤 펑셔널 폼이 있어요. 이게 뭐 사인 펑션이든 엑스포넨셜 펑션이 되든 아니면 뭐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든 하여튼 어떤 펑셔널 폼이 있어요. 여기에 X스타, Y스타, 레이놀스 넘버, dpdx 이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U스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럼 원래는 V스타가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근데 V스타는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U스타가 한 100쯤 된다 그러면 V스타는 1, 2, 많아야 3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 V스타 is too small to consider. 너무 작은 거니까 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얘는 밖으로 빼내고 나면 U스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6-76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P스타, 이 디멘셔니스 프레셔는 이야기한 것처럼 서페이스 지오메트리가 플랫 플레이트냐 아니면 실린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쭉 올라가서 Y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얘기해서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 저 밖에 있는 여기 프리스트림 이 영역에서 프레셔를 구해내면 얘를 밑으로 쭉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P star depends on the surface geometry and may be obtained independently by considering flow conditions in the free stream.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dp, dx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velocity distribution의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영향, 이게 플랫 플레이트냐, 실린더냐, 뭐 공이냐, 이 영향을 지금 나타내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6-15 공식이 이제 이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예요. 시어 스트레스를. 자,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멘셔니스하게 U하고 Y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한 것처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스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로 바뀌면서 Y equals 0가 Y 스타 equals 0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U 스타 여기 6-76을 한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한 다음에 Y 스타는 0이라고 하는 걸 이 안에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이 F1 펑션을 한번 미분을 하면 미분을 이제 하면은 이렇게 나와 한번 미분하면 이게 펑션이 F2가 되는 거예요. F1을 한번 미분하니까 다른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X 스타, Y 스타, 레이놀스 넘버, dpdx는 0이 되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는 0이 되는데 Y 스타를 0이라고 해서 얘를 집어넣어 줘 버리니까 결국 du 스타, dy 스타는 F2라고 하는 어떤 펑션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파라메타가 요거 세 개만 이제 남게 되는 거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요걸 이제 기억하고 자, 그러면 CF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했냐면 CF는 시어 스트레스 나누기 2분의 1 로 V 자승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서 구한 타우S가 이거잖아요. 이놈을 요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CF는 2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에 du, dy 그다음에 y 스타는 0이 되는 이게 나오는 거고 얘는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얘를 이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CF는 2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펑션 F2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 X 스타의 레이놀스 넘버가 된다. 여기 dp, dx는 지오메트리만 알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CF는
뭐의 펑션이냐? 궁극적으로 엑스스타하고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라는 거예요. 엑스스타하고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자, 이거는 로컬. 여기 값, 로컬 값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평균을 구해야 되면 모자를 씌우면 결국 이거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맨 밑에 L로 다 이제 나눠져 버리니까 이 텀이 이제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평균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맨 마지막에 가서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플랫 플레이트가 있어요. 자, 플랫 플레이트. 이 플랫 플레이트에 예를 들어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플루이드가, 유체가 공기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무한대의 조합이 나오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자, 이런 플랫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거 전체에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만 변화시키면 되냐? 레이놀스 넘버 하나만 변화시키면은 이게 길든지 짧든지 빠르든지 느리든지 뭐 유체가 참기름이든지 엔진 오일이든지 공기든지 상관없이 뭐만 변화시키냐? 레이놀스 넘버만 쭉 변화시키면은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건 모든 걸 무한대 조합을 해서 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고, 뭐만 하면 되냐?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켜서 레이놀스 넘버가 변하는 거에 따라 이 CF 여기 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변하는지 뭐 이렇게 변하는지 이 펑셔널 폼만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유체, 모든 크기, 모든 속도에 다 맞는 CF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이프에 흘러가게 될 때 측륜지, 난륜지를 어디서 구분하느냐? 2300 이걸 알아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레이놀스 넘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키면은 2300보다 크면 난류, 작으면 측류가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플루이드에 상관없이, 다이아미터에 상관없이, 속도에 상관없이 항상 2300보다 크면 난류, 작으면 측류가 됐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랫 플레이트가 되든 아니면 실린더가 되든 지오메트리가 딱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 있는 CF는 오직 뭐만의 펑션이 되냐?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방정식을 묻혀나 하니까 뭐가 나오냐? 레이놀스 넘버가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시어 스트레스, CF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유도를 했더니 맨 끝에 가서 CF는 뭐만의 펑션이냐?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이퀘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에너지 이퀘이션을 가서 보면 에너지 이퀘이션은 이제 요건데 6-74인데, 자, T 프리스 여기 T 스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U 스타, X 스타, V 스타, 그 다음에 Y 스타,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주면 X 스타, Y 스타,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 DPDX 원래 U 스타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U 스타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면 X 스타, Y 스타 아까 처음에 했던 여기 U 스타 요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U 스타는 빼도 되고 V스타는 작으니까 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돼서 다만 펑션이 달라진 거예요. F3로 변화가 된 거예요. 또 다른 펑션이 나온 거예요. T스타가 또 다른 펑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DPDX는 지오메트리 팩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플랫 플레이트냐, 실린더냐, 공이냐 이런 거에 따라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다.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딜 가서 봐야 되냐면 공식 6-17이 있는데 6-17은 뭐냐? 이거 가서 보면 여기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도 요 점에서는 요 점에서는 저 플루이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컨덕션으로 요 플루이드가 컨덕션 오게 된 게 플루이드가 컨벡션 된 거하고 똑같다. 이거 설명하면서 이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F는 요거는 플루이드의 서멀 컨덕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플루이드 설페이스에 딱 닿고 있는 요 플루이드 여기 움직이지 않는데 요 플루이드가 컨덕션으로 전달하는 그 열량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플루이드가 컨벡션으로 가지고 나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놓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kf dt dy y equals 0가 h 곱하기 ts 빼기 t 프리즘이 돼서 h는 이렇게 된다. 이게 6-17이었어요. 6-17.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건 요건 컨스탄트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dt dy y equals 0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텀이 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6-17 여기에다가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dt, dy가 있으니까 얘도 뭘로 바꾸냐? 스타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했던 그 디멘셔니스 그 파라미터, 디멘셔니스 그 템퍼러처 한 걸 그대로 요 안에 집어넣어서 스타로 다 얘를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는 0가 y 스타는 0가 되면서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아, 가서 보니까 열전달계수 H는 아주 간단하게 KF 나누기 L 곱하기 dt dy y equals 0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따라서 H, 그 다음에 H는 KF 나누기 L, 그 다음에 DT, DY, Y equals 0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KF 나누기 L을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누셀트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누셀트 넘버는 정의가 HL 나누기 KF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6-80억 있는 것처럼 얘는 한마디로 dt, dy, y equals 0 물론 스타가 붙어 있는 거지만 이 값이 곧 누셀트 넘버다. 누셀트 넘버는 바로 열전달 계수를 알려주는 이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셀트 넘버는 여기 있는 것처럼 dt, dy, y equals 0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공식 6-79, 6-79를 한번 미분을 하면 그런 방정식이 F3에서 또 다른 방정식 F4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이제 dp dx는 지오메트리 팩터니까 없어지게 되고 y는 0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x 스타하고 레이놀스하고 프렌들 넘버만의 이제 펑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셀트 넘버는 X 스타,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누셀트 넘버는 이거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다르고 다른데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L로다가 나눠줘 버리면 X 스타의 이와 같은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누셀트 넘버, 에버리지 누셀트 넘버는 물론 펑션이 바뀌는 겁니다. 펑션이 F4에서 어떤 F5로 펑션이 바뀌면서 레이놀스 넘버하고 이제 프렌들 넘버의 이런 펑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런 결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챕터 7에 나와 있는 이 서메리 된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챕터 6을 하고 있는데 챕터 6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해갖고 지금 디멘셔니스 파라미터까지 이렇게 해서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된다. 그 다음에 누셀트는 레이놀스하고 프렌들의 펑션이 되는 거다. 지금 이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험을 무한대하지 않고 CF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키고 누셀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스하고 프렌들만 변화시키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아냈는데 이게 진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방정식에 이게 가서 맞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은 external flow 여기에 컨벡션 열전달 계수하고 그 다음에 프릭션 코에피션트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을 여기다 이제 모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7-9를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플랫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실린더가 있고 또 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플랫 플레이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 플레이트를 보는데 플랫 플레이트도 레미나 되는 영역이 있고 터뷸런트 되는 영역이 있어요. 레미나가 되는 이런 영역을 가서 보면 먼저 CF가 진짜 가서 계산했더니 뭐의 펑션이냐?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누셀트 넘버가 가서 보니까 레이놀즈의 프렌들의 뭐 2분의 1승, 3분의 1승 이렇게 나와서 다른 거엔 영향을 받지 않고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터뷸런트 플로우로 이제 가도 CF는 여기 가서 보면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물론 여기 같은 CF가 돼도 여기 0.664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0.0592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인가 아마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상수가 다르고 지수는 다르지만 뭐는 똑같냐?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6장을 해보니까 6장에서 여기 모멘텀 이퀘이션 얘를 디멘션이 없도록 무차원화를 해보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 터뷸런트 플로우의 경우에 누셀트 넘버가 나오는데 얘도 우리가 이제 가서 계산을 해보니 0.0296 해서 레이놀스의 5분의 4승 프렌들의 3분의 1승 이렇게 돼서 그래서 레미나든 터뷸런트든 누셀트 넘버는 오직 레이놀즈하고 프렌들만의 이제 펑션이 되는 거다. 여기 이 외에도 실린더도 있어요. 실린더도 레이놀즈 프렌들, 공도 있어요. 공도 레이놀즈 프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오메트리가 되든지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그 다음에 누셀트는 레이놀즈 프렌들의 펑션이 된다는 그거를 여기 7-9의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요약된 방정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릴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전에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이 무언가 하는 거를 뭉뚱그려서 어떤 디멘셔니스한 넘버로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무차원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차원화를 하니까 X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보이지 않았던 레이놀스 넘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이퀘이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레이놀스 프렌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퀘이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레이놀즈하고 슈미트 넘버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CF는 레이놀즈 넘버만의 펑션으로 나오고 누셀트는 레이놀즈 프렌들의 펑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누셀트 넘버 질량 전달과 관계 있는 누셀트 넘버는 그건 또 뭐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레이놀즈하고 슈미트의 이제 펑션으로 나온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제 6-5 같이 어느 면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6-5는 이런 터바인 블레이드가 있는데 터바인 블레이드 그 뭐 여러분이 비행기에 쓰는 터바인이든 아니면 발전소에 쓰는 터바인이든 이런 터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하고 공기 이제 연소를 시키면 뜨거운 이런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공기가 1150도, 얘가 속도가 160m/s에서 터빈 블레이드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데 얘가 1150도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두면은 그러면 온도가 이 터빈 블레이드가 온도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터빈 블레이드 안에다가 쿨런트 채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냉각수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800도씨 설페이스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코드 랭스라고 얘기하는데 에어로포일에 이게 지금 40m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 경우에 1150도 그 다음에 160m/s 이렇게 되면서 설페이스 온도는 800도씨 이렇게 유지할 때 그때 히플락스가 95kW/m자승 1제곱미터에 95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determine the heat flux to the blade if its temperature is reduced to 700 degrees C by increasing the coolant flow. 자,
이 안에 흘러가는 냉각수의 양을 많이 늘려갖고 그래서 얘 온도를 이번엔 700으로 바꿨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당연히 1150에서 800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하고 1150에서 700으로 떨어지는 경우하고는 당연히 온도차가 크니까 더 많은 열이 이제 전달이 될 텐데 그 양이 얼마가 되냐? 95가 아니고 100이냐, 125냐, 얼마가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생긴 에어로포일인데 이번엔 코드 랭스가 8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80으로 2배가 이제 늘어나고 대신 여기 들어오는 온도도 1150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 템퍼러처도 800도씩 똑같은데 얘가 80m/s로 반으로 이제 줄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히플락스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디멘션리스 어널리시스 무차원화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누셀트 넘버가 뭐의 펑션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지 못하면은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험을 여기 이제 800도로 유지하고 쿨런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700도로 하기 위해서 쿨런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열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모든 거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 에어로포일을 2배로 만들고 이렇게 다 해갖고 실제로 측정하려고 하면 많은 양의 돈이 들어요. 뭐 이 정도 실험을 하려고 하면 6개월, 1년 시간이 들고 이렇게 해서 몇억 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다. 근데 우리가 디멘셔니스 어널리시스 하는 걸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잠깐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히플락스가 얼마가 되는 거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거 똑같은 코드 랭스인데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처음에는 800이고 나중에는 700으로 여기 설페이스 온도가 이제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자, 누셀트 넘버는 우리가 가서 보니까 X 그다음에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의 이제 펑션이 된다고 했는데 코드 랭스 이거 변화가 없으니까 X 스타 똑같고 레이놀스 넘버 이거 똑같고 속도에 변화가 없고 프렌들 넘버 변화가 없으니까 누셀트 넘버가 이제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컬 누셀트 넘버에 변화가 없는데 누셀트 넘버는 H 곱하기 L 나누기 이제 K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L도 똑같고 K도 똑같으니까 H도 두 경우에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Q1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Q2는 H2로 해서 T 프리즌 빼기 TS 이렇게 2로 써야 되는데 H가 이제 값이 같으니까 결국 가서 보면은 두 번째 경우에 히플락스는 요 온도차 이거에 이제 B로 이제 나타나면서 두 번째 경우 700으로 쭉 떨어진 이런 경우에는 122kW/m 자승으로 히플락스가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실험하지 않고도 뭐를 사용해서 디멘셔니스한 어널리시스 했던 그 결과를 사용해서 요거 결과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하지 않고도 이 모든 거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코드 랭스가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났는데 속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레이놀스 넘버 가서 보면 속도가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대신에 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경우나 큰 경우나 레이놀스 넘버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코드 이 가서 보면 에어로포일이 똑같은 쉐입이니까 X 스타도 똑같고 또 프렌들 넘버에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셀트 넘버가 두 경우에 이제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 그럼 이게 2배가 됐을 때는 그때는 히플락스가 47kW/m 자승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이게 면적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실험을 하지 않고도 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그러면 어떨 때는 매우 유용하게 실험을 하지 않고도 히플락스가 얼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서메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컨티뉴티 이퀘이션, X 모멘텀,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퀘이션 이런 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디시페이션 텀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뭐만 남느냐? X 모멘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스피시스 여기에 가서 보면은 이쪽에 어드벡션 텀이 남고 이쪽에 디퓨전 되는 이런 텀만 남는다. 방정식이 시밀러한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바운더리 레이어 시밀러리티 이와 같은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어서 무차원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정식들을 무차원화를 해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은 맨 끝에 가서 CF,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셀트 넘버, 얘는 열전달 계수예요. 열전달 계수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펑션이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